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함께 오게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부담감에 잠이 제대로 못 잘 정도로의 항상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랑에 대한 보답이죠.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즐거운 책임감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오늘 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총정리 시간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흐름을 봐가면서 그동안 했던 걸 한번 총정리해보고 오늘 어떻게 그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응용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그렇죠? 그 현대차의 비밀병기인 수소라든가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 플랫폼 리막이라는 회사 거, 그리고 이제 LG그룹은 애플과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서 이제 전환되는 부분, 그리고 SKN 그룹에는 있고 LG에는 없는, LG도 이제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바로 분리막에 대한 부분. 이렇게 큰 그림들을 이제 우리나라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유통업, 쿠팡처럼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쿠팡 시가총액이 70조 원 전후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세 번째 그룹입니다. 사실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그리고 카카오도 지금 이제 3위로 올라타고 있죠. 카카오와 네이버, 특히 숨은 비상장 계열사들 계속 IPO 한다고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그룹, 수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져가면서 실적주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사들을 봐가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과거의 그룹에서 이제 어떻게 지금 이것들이 변신해 가는가, 이런 부분도 살펴봤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각 그룹사가 차지하는 독특한 포지션, 그래가면서 그 회사들 그룹만에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에 대한 비교들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 맵을,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는 것이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게 해주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숫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실전 응용 적용해가면서 하반기 시장 지도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시장 지도를 지난번에 분석을 했다면 오늘은 예측까지. 왜? 주식이라는 것은 분석을 하는 목표가 시장이 만약에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면 그대로 가는 거고, 베팅을 하려겠다면 하든가 아니면 세게 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예측되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빨리 전략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측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래서 오늘 그동안 배웠던 걸 어떻게 응용하는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국제유가죠. 뭐 많은 분들이 델타 변이 말씀드려가면서 시장 폭락할 거다, 시장 급락할 거다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죠? 시장 끄떡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공방을 했습니다만 V자형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 미국 금리, 우리나라 금리는 0.5, 미국 정책 금리는 0%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폭락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로 그런지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1번 국제유가, 그리고 2번 지금 금리예요. 즉 국제유가와 그리고 금리인데 이걸 왜 보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볼 부분은 LS그룹, 하반기의 다크호스 그룹으로 2021년 상반기에는 우리는 그동안 이 10대 그룹 지배구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면 강남구, 강남구 옆에 송파구면 송파구, 강북의 성북구면 성북구, 그리고 강서구면 강서구, 영등포구면 영등포구, 각 지역별로 특색 및 인구 구조가 갖고 있는 특색 속에서 어느 지역이 앞으로 시장에서 유리한가, 그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사실 삼성그룹은 강남구냐, SK그룹은 요즘 한참 떠오르고 있는 이제 뭐 판교나, LG그룹은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영등포구나 이쪽이든요, 용산구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무슨 구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거긴 지하철역이 있고 기차역이 있고, 거기는
뭐 항만이 있고 인천 쪽에는 이런 공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는 것처럼 주식도 사실은 그룹사가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뀌잖아요. 삼성그룹이 계속 1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처럼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들을 거기에 이렇게 계속 끼워넣게 가면서 추세가 어느 쪽에 있냐를 보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과 주식의 공통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의 방식에 있어서.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맵으로 그려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지역적 특성과 그룹사의 시가총액을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본 거죠. 그래 가면서 그 그룹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세계적인 회사의 위치를 삼성이나 LG나 그런 걸 살펴본 거죠. 삼성은 파운드리 업체로서 되는 거.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전장 부품으로. 오늘 그럼 방금 살펴보는 국제 유가나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도로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하철이 어떻게 되느냐, 유동인구가 외부에서 기차역이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에 따라 들썩들썩거리는 것처럼 그 금리라든가 국제 유가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주식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처럼 알아야 되는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금리입니다. 맨날 그러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네 떨어지네 따라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 영향을 받잖아요. 일희일비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유가입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입니다. 그리고 금값이에요. 대체제로서. 이 네 가지는 동서남북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나누냐.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은행주,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갑자기 쫙 올라간다든가,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갑자기 성장주인 플랫폼 업체, 카카오나 네이버라든가 카페24라든가 펄어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쫙 올라간다든가, 그거에 따라서 도로가 어느 쪽을 관통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들썩들썩거리는 것처럼 주식도 그거 들썩들썩거리는 겁니다. 주식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빨리 반응하냐는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잘 분석을 하고 있다가 금리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대응을 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기아나 포스코나 국민은행 같은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다음날 짠 하고 시가총액 40조, 50조, 30조짜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네,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시장 진입장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적인 부분도 있고. 따라서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노력을 통해서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올릴지 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올린 징후가 나타난다, 혹은 올린다 했을 때 그때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도로가 어디로 날지 모르잖아요. 도로가 근데 이쪽으로 뚫린다, 지하철이냐, 2차선이냐, 4차선이냐, 고속도로냐에 따라 내가 20% 살 거냐, 아니면 주식을 정리할 거냐, 아니면 40% 베팅할 거냐, 한 종목으로 살 거냐, 분산할 거냐,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그룹사 주식별로 딱딱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2일 기준으로 2208조 원입니다. 그렇죠? 오늘 비슷할 겁니다. 2200조 원에서. 자, 그런데 75% 시가총액 2208조 원인데 7월 5일부로 그것의 75%에 해당되는 1656조 원이 몇 번째 종목이냐? 800개 종목인데 이게 강원랜드인 59번째 종목까지. 59번째가 강원랜드예요. 지난주에 26,950원. 시가총액 5조 7천억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로부터 강원랜드까지 대한민국 시가총액 전체 2,208조 원 중에서 800개 종목에서 4분의 3인 75%를 차지하는 비중이 몇 번째 종목인가 보니까 500번째, 600번째 종목이 아닙니다. 59번째. 한갑도 되기 전에 60번째 종목 가니까 벌써 75%예요. 시가총액 전체. 그럼 나머지 종목은 사실 820개 종목, 840개 종목, 740개 종목은 25% 갖고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즉 대한민국 전체 땅 인구의 75%가 59개 지역 작은 거에 다 살고 있다. 나머지
740개 지역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종목으로 따지면. 결국은 여기에 다 몰려있는 거죠. 4분의 3에. 그런데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싶다든가. 그렇죠? 여러분이 뭐 냉면을 만든 호떡을 만들든 사람이 다니는 곳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투자 재산의 4분의 3은 여기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왜? 기관이 사야 주식이 올라간다며. 외국인이 사야 올라간다며. 맨날 수급 보시잖아요. 외국인이 여기서 벗어난 걸 사겠습니까? 포트폴리오를 정할 때 웬만하면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포트폴리오 배분할 때. 자, 따라서 이 안에서 상당 부분이 결정이 된다. 그걸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나 주가의 기본적인 방향의 움직임은 이 안에서 75% 안에 있는 강원랜드 위쪽에 있는 종목에서 대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큰 돈들은 포트폴리오를 배분할 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고 그 안에서 하는 노력을 기본적으로 시장 지도를 갖고 있고 그래가면서 금리가 어디로 날지, 도로가 어디로 날지, 국제유가가 어디로 날지, 철도망이 어디로 날지, 환율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하철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그려질지, 어디가 연결되는 더블 역세권일지 이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알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이 됐을 때는 바로 이 종목이다. 더블 역세권은 이 종목이다. 그런 어떤 금리 수혜주, 수출 주도주 이런 식으로 탁탁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룹사 지식 배분을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상당 부분 완성됐습니다. 겨우 한 것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7개 그룹사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종목들의 75%를 여러분이 이미 익히고 있는 겁니다. 살을 뼈대를 다 완성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죠.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국제유가라 금리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금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동서남북처럼 이 도로의 축이 어디로 움직일 거냐, 철도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것에 맞춰 종목의 강약을 조절하는 법을 결정을 할 거예요. 순간적으로 반응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못했던 강의죠. 하다가 여기서 이제 딱 끝나고 LS 그룹까지 LG 이노텍이라든가 LG전자 이런 것까지 살펴보고 삼성전기랑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마지막 강의였는데 못했죠. 상반기에는 2021년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성그룹이 다크호스라고 그랬어요. 자, 하반기에 2021년도 하반기에는 그럼 누가 다크호스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LS그룹하고 코롱그룹인데 왜 LS그룹하고 코롱그룹이라고 부르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역이고 여기가 강남입니다. 이렇게 W자로 보시면 삼성동, 강남, 양재동, 이쪽 이제 여의도, 이쪽 강북 지역 이렇게 서울입니다. 그렇죠? 강의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W 지역으로. 자, 그러면 효성 여기가 시가총액이 75%라는 얘기죠. 결국은 대한민국에. 땅덩어리로 본다면 종목으로는 57개밖에 되지 않지만 59개밖에 되지 않지만 종목 수로 보면 그룹사 내에서 본다면은 대한민국 시가총액 2,200조 원에 1,700조 원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그러면 그런 중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급등 나온 거 누굽니까? 효성그룹주. 또 이쪽 누굽니까? LS그룹주. 또 이쪽 누굽니까? 송도 지역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천이나. 네. 이쪽은 바로 코롱그룹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왜 하반기에 저런 종목들을 볼 수 있느냐. 왜 그리고 갑자기 저런 종목들을 다크호스라고 보느냐. 바로 그 부분은 효성그룹주입니다. 시가총액이 효성 TNC 3조 8천억, 7월 5일 기준으로 장중에 효성 2조 2천억, 효성 첨단 소재, 효성그룹은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 중공업 지능기업, 건설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화학업종이고 이쪽은 이제 주로 효성 TNC나 갤럭시아 머니터리, 효성 ITX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이나 금융업종의 시스템 인테그리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 TV를 보고 계시죠? 예, 이것을 유튜브로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와우넷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공개 방송이라고 우리끼리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가 무료 공개 방송 같은 거 인터넷에서 그 시스템을 움직여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 회사가 효성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은행에서 보면 돈 찾을 때 CD 금액에서 뭐 국민은행이 더 찾죠. 실제 잘 보면 거기 옛날에 효성 마크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소가 이렇게 소그림이 있는 게 있어요. 소뿔 형상화된 게. 그러면 효성, TN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금융 인프라 쪽, IT 기계 쪽은 효성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효성은 그래서 그렇지만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타이어만 만들거나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보시면 3조 8천억이니까 2,200조 원에 0.2%밖에 되지 않아죠. 그래서 효성 TNC로부터 3조 8천억으로부터 쭉 시가총액을 누적을 시켜봤더니 누구까지? 지능기업 EUP까지 11조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7월 5일 기준으로 장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0.5%밖에 되지 않아요. 2,200조 원의 1%, 즉 20조 원이 채 효성그룹 다 합쳐도 되지 않습니다. 왜 변두리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왜 갑자기 동탄 지역이나 그렇죠? 중앙 코어에서 갑자기 쭉 벗어나서 GTX처럼 벗어나서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저기 지방 멀리 떨어져 있는 그룹은 아니에요, 이게. 이런 주식이 그동안 어떻게 본다면 웅크려 있다가 이제 시장 장악력은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수소 파트에서 효성은 1등이니까 대한민국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장악력은 있었는데 이게 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2021년도의 상반기에 사실 점핑이 일어난 거고 종목들이 움직인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준 게 뭡니까? 그 점핑을 만들어준 게.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금리 급락. 도로가 형성된 거죠. GTX처럼. 주식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제 얘기는 효성 TNC, 효성첨단소재 따로, LG화학 따로, SKIT, 분리막 따로. 그렇게 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 살 때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주식은 투자입니다. 내가 집 혼자 살려고. 어차피 나는 이 동네 살아야 돼. 내가 학교 다녀야 되니까. 이거는 실거주죠. 실수요자. 근데 그 다음부터 투자하는 거는 사는 거는 두 채, 세 채, 네 채. 이건 투자죠. 주식하고 원리가 똑같대요. 뭐 생각합니까? 그렇죠. 나중에 팔아먹을 거 생각하잖아요. 안 팔리면 돈이 묶이는 거니까. 자, 주식 비슷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유동성이 있어야 되죠. GTX 같이 저렇게 들어오는 거. 효성처럼 그동안 없던 수소 인프라가 들어오는 거.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시가총액은 겨우 0.5%밖에 안 돼요. 다 합쳐서. 그러면 그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마치 동탄에 있는 땅처럼. 마치 파주에 있는 땅처럼. 강남의 산참 벗어나 있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고 배워서 실제 우리가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2022년 하반기 가장 다크호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S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율을 GTX 노선이라고 그랬죠. 뭐 송도 지역이나 파주 지역이나 의정부 지역 같은. LS그룹은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몇 퍼센트나 되는지. LS가 7만 1,000원일 때 시가총액이 2조 2,900억. LS 일렉트릭 넘버 2 1조 6천억, LS 네트워크스 4천억, 좀 올랐겠죠? E1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가스 스테이션, 즉 LPG 가스 같은 거 이런 거 실질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됐네요.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2조 2,900억에서부터 쭉 누적시켜서 다 더하는 거죠. 더하기 이쪽 걸 더하고 누적시키니까 5조 4,230억. 시가총액 2,200조 원 중에서 5조 4천억, 즉 0.2%밖에 되지 않네요. 예, 그 뒤에 소수점들 제가 뺐습니다. 0.2%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기 덕정이나 GTX. 근데 그런 변두리라고 보기에는 사실 LS그룹은 LG그룹의 한 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구리, 케이블의 독점 구조죠, 사실. 이 부분을 이제 현대 지금 전기 파트하고 현대 일렉트릭하고 현대중공업 계열에 그리고 이번에 대한전선
호반건설이 인수한. 그렇지만 LS그룹, 여기가 LS 옛날에 산전이고요. 그렇죠? 네,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겨우 시가총액 이거밖에 0.2%밖에 되지 않아요. 뭐 이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둬. 여러분들한테 제가 차트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자, 지난주 일주일 이후에 오늘 다시 봤을 때 LS 떨어졌다가 오늘 플러스 3%에서 4%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장중에. 앞으로 갈 길 많이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고점까지 보니까 100% 정도 상승해도 부담이 없어 보여요. 실제 그런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아까 장중에 제가 잠깐 뽑은 겁니다. 오후장에. 오후 제 기억에 한 2시 정도에 가장 최신 걸로 뽑아온 것 같아요. 오늘이 7월 월요일장 끝나고 7월 12일이죠. 오늘 7월 12일 월요일 날 아까 오후 2시경에 실시간으로 뽑아온 겁니다. LS 그룹의 가장 아까 넘버원이었던 LS 보니까 이게 지주사죠. 6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69,600원에 플러스 3.1% 올라서 2,100원에. 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조 2,400억. 아까 거하고 뭐 큰 차이 없죠. 2조 2,900억이나 2조 2,400억이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집이 창문이 몇 개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동탄 지역이 땅 덩어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LS그룹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하반기에 다크호스, 효성그룹의 틀을 이어서 갈 수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삼성그룹, LS그룹, LG그룹, SK그룹,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걸 쭉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대그룹을 가지고 적용했던 거를 이 회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 눈에 딱 들어옵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현미경만 갖다 주식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야, LS그룹이 실적이 어때? 그런데 전체 시가총액 순에서 얘가 몇 번째인지 몰라. LS일렉트릭이. LS일렉트릭이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고 현대일렉트릭이 몇 번째인지 둘이 독과점 구조고 대한전선이 이번에 새로 올라서 500원짜리에서부터 4,000원까지 올랐는데 비교 분석을 할지 몰라. 주식은 뭐예요? 절대성입니까? 상대성입니까? 상대성이죠. 주식은 절대성은 없습니다. 항상 상대성이에요. 자, 그래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마치 주식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궁이나 사격처럼 생각해요. 스포츠를 비유하면. 나 혼자 총 잘 쏘고 활 잘 쏘면 연습 많이 하면 관역에 딱딱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처럼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정직한 분들이죠. 자, 그런데 주식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식은 씨름, 농구, 축구, 유도, 검도, 스포츠로 따지면 이겁니다. 네. 머리 해가면서 배 때리고 찌르고 목 찌르고 이게 검도죠. 상대방이 머리 하는데 머리만 계속 맞겠습니까? 머리도 막는 척 했다가 이쪽도 했다가 상대성이에요. 내가 머리를 때리려고 했는데 상대가 막는다. 그러면 허리를 때리잖아요. 허리를 때리려고 했는데 허리를 막는다. 그러면 찌르기로 목을 찌르죠. 주식은 상대성입니다. 유도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주식은 그래서 반드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절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올라가요? 삼성전자. 상대성이에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대성이니까 그럼 실적이든 뭐든 다 필요 없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적이 어떤지.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만큼 기울었으면 다시 복원하겠는데 거기로부터 이만큼 벗어났으면 이거 이탈했는데 다시 복원하겠는데 낙폭과대. 과잉 매수. 선행 매수.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어때요? LS그룹. 여러분 보시기에 2조 2천억밖에 안 되죠.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2020년도에 10조 5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인데 영업이익이 4,100억. 거의 뭐 20%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자,
오죽하면 PBR이 0.68입니까? 회사를 청산하면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1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가가 6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지금 얘가 독과점 구조잖아요. LS가 케이블에 대해서, 효성이 수소에 대해서 독과점이었다면. 그리고 대한전선하고 한국 시장을 양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여기하고. 여기는 K죠. 케이블의 삼성이에요. D램 반도체. LS 일렉트릭 옛날에 LS 산전이잖아요. LG 산전. 현대 일렉트릭하고 전력 인프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저는 0.2%밖에 되지 않는 이 LS그룹 다 합쳐갖고 시가총액 전체 0.2%밖에 되잖아요. 대한민국 시가총액 전체. 네임밸류에 비해서 너무 제2의 효성그룹처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1%는 아니지만 0.5% 정도까지. 종합이 성장할 때 이 회사는 근데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면 사실 그러니까 0.5%가 된다면 2배가 성장하는 게 아니죠. 종합이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시장 전체가 성장하니까. 시가총액이 뭐 2,500억, 3,000억 이런 식으로 됐을 때 0.5%면 이 회사 주식은 그러니까 3배도 올라가고 4배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아, 주식을 하나하나 낱개로 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순간 금리를 올린다든가 순간 금리를 내린다든가 코로나가 왔다든가 했을 때 시장 전체 판때기가 스르륵 흔들릴 때 그때 어떻게 자리 잡느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빨리 당황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 준비되어 있는 거. 시장의 지도를 갖고 있는 거. 도로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우리는 모른다.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서 강남이 수혜주인지 강북이 수혜주인지 아니면 서울을 벗어난 파주, 김포, 동탄, 의정부, 동두천 이런 데가 수혜주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주식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그거를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금리를 미국이 올릴지 내릴지. 나는 즉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맞히지는 못하지만.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맞히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 준비된 자세로 이럴 때는 난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LS의 그룹의 즉 LS 종목에 만들어내는 LS 전선 케이블입니다. 이거 이제 그 어디입니까? 카타르 석유공사에서 발주한 거죠. 약 100kg짜리. 그런데 이게 한국 돈으로 5천억짜리예요. 굉장히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모든 이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최첨단 산업의 결정체입니다. 심지어 풍력발전소 쓸만한 거, 해상풍력 발전소 아시겠습니다만 재생에너지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게 쓸만한 발전소가 5천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천억은 비용이 뭐가 들어가느냐? 해저 케이블 비용이에요. 이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전선이 선줄이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섬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뭐 풍력이니 뭐니 이런 거 옛날처럼 전력 인프라가 불안전한데 중요한 게 지금 이거 해저 케이블입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전화선 이거 없죠. 다 무선으로 하죠. 따라서 해저 케이블이 LS 전선 아시아도 아까 보셨습니다만 LS 그룹은 이런 종목들이 하반기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못지않게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 요즘 이제 원자력 때문에 가온전선 갖고 움직이는 거 있죠. 가온전선. 네, 옛날에 사고 부실 제품 납품해갖고 한때 거래 정지됐다가 상장 폐지되네만 했는데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요즘 파옥 두산중공업 그룹주하고 SMR이라고 그러죠. 스몰 모듈러 리액터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좀 보송 파워텍, 가온전선 한때 최근에 이제 다 해먹을 만큼 해먹었죠. 그렇죠. 덕분에 여러분들도 네, 그런 뭐 짭짤한 것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반기 유력하게 보는 것이 코롱그룹입니다. 코롱그룹은 코롱인더가 지난주에 시가총액이 2조 1,0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코롱 글로벌 6,200억, 코롱 티슈진 지금 거래 정지돼 있죠. 그렇죠? 예. 예. 무릎 연골 치료제 그거 인보사 성분 조작한 거 바꾸치기 했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상장 폐지가 안 돼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재판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승소했어요. 거래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사인 코롱 4천억, 코롱 생명과학, 코롱 플라스틱, 특히 이제 이런 거, 코롱 머터리얼. 왜냐 효성그룹주하고 겹칩니다. 효성그룹주도 태생이 화학이에요. SK도 그룹이 태생이 화학이죠. 충남 방적이었으니까. 자, 그 화학에서부터 뭐 어디로 간 겁니까? 그렇죠. SK도 그렇고 바이오 쪽도 가 있는 거고. 코롱도 어디로 가 있어요? 그렇죠. IT의 소재 부품으로 간 거죠. SK처럼. 코롱 SKPI 첨단 소재. 전 세계 최초로 삼성이 아몰레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OLED 시장이 90%를 장악하고 있죠. 사실 100%예요. 나머지 10%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중국 애들 거는. 삼성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최초로 될 수 있도록 폴리 이미드 필름. 그게 PI라고 그러죠. PI 첨단 소재. 그래서 SK 플러스 코롱 PI 첨단 소재라고 그러죠. 폴리 이미드 필름. OLED 플렉서블 OLED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오늘날 된 거죠, 덕분에. 그러니까 SK도 그렇고 코롱도 그렇고 화학이 못합니다. 효성도 마찬가지죠. 자, 코롱그룹은 지난 3, 4년 동안 인보사 사태 이후에 코롱 티슈진 덕분에 회사가 다 합쳐서 시가총액이 0.2%밖에 안 돼요. 그렇죠? 4조 6천억, 2,200조 원 중에서. LS그룹보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인지도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하반기에 만약에 다 정리하고 그룹사 중에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가장 다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예. 아마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향후에 그렇게 보시는데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코롱 플라스틱 그리고 코롱 머티리얼즈 소재죠. 차량 경량화, 전장 부품, 분리막,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복합 소재, 그 수소 탱크로리 만드는 거 이런 것에 못지않게 이 회사도 일가견이 있는 회사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회사 그룹 인지도나 그런 거 점유율에 비해서 본다면. 효성 TNC가 1위죠. 스판텍스. 그리고 코롱 머티리얼즈가 넘버 2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구에 사니 너? 나는 강남구에 살아. 나는 서초구에 살아. 강남구. 서초구 같은 강남 지역이지만 서초구는 법쪽이고 강남은 무역센터라든가 뭐 코엑스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집합세죠. 모든 도로는 어디로 통합니까? 대한민국은 강남으로 통합니다. 지하철 새로 생겨도 강남, 도로 생겨도 강남. 예. 어떻게 그 강남이라는 것이 떠받들고 있는지 향후의 역사는 저는 이렇게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 진보 세력의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다. 무슨 공화국이었느냐? 강남 공화국이었다. 대한민국이 가장 발전한 2000년 전후, 그러니까 1990년도부터 현재 2020년 사이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 공화국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주식 삼성 공화국인 것처럼 반도체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 제 얘기는. 이걸 또 무슨 강남 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정치적으로 무슨 이렇게 해석하고 지금 저희가 그거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꿰뚫어 보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잇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이
강남에서 송파로 그리고 판교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역이. 그랬을 때 그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빨리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도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자, 그래서 구라든가 동이라든가 이것은 업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섹터라든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잘 안 움직여요. 반면에 도로망 철도는 가변적입니까?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가변적이죠. 이쪽으로도 날 수 있고 저쪽으로도 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집값이나 학군이 들썩들썩거리죠.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이쪽은 실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고, 여기는 거시경제 지표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거시경제 지표는 팬더멘탈적인 부분입니다. 금리, 환율, 국제유가, 금값. 그거에 따라서 주식들이 은행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인플레이션 앞으로 쫙 줄을 쓰잖아요. 성장주들은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자, 델타 변이 코로나 앞에서 왜 시장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V자형 반등이 나왔느냐.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금리를 어떻게 올려요? 테이퍼링을 어떻게 합니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3개월간은 매파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식이 튕겨져 올라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플랫폼 업체들이라고요. 다시 성장주라고요. 그런데 왜 미국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올라가느냐? 달러 돈을 또 투입하겠지.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은 올라가는 거죠. 정책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잖아요. 아직도 시장 이자율과 정책 금리 구분을 못 하신다면 빨리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고속도로하고 시내 도로하고 구분을 못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 금리, 유가, 금, 환율 등은 거시경제 지표다. 투자 종목 선택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투자의 지도,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구, 지역별로 특징을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강서구, 합정구는 아니네, 합정동, 홍대, 요런 명동, 특색 있는 걸 빨리빨리 외워뒀다가 여기에서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 거냐, 금리에 따라 이게 반응이 되는 건지, 즉 고배탄지 저배탄지, 가치준지 성장준지, 성장준데 하드웨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지 빨리 그걸 파악해 놨다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베팅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베팅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식, 예측 불가능하다. 주식은 귀신도 모른다. 신도 모른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예언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손 놓고 있어야 돼요? 될 대로 되라고? 아니죠. 모르니까 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뭔가 이상한데 아무리 그 수익률이 땡겨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모르니까 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주식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 준비하는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시장 지도, 무슨 구, 업종, 섹터, 삼성그룹은 몇 퍼센트, LS그룹은 몇 퍼센트, 종목은 뭐가 있고, 화학의 특징이 있고, 이런 거는 뭐예요? 한 번에 안 바뀝니다. 갑자기 LS그룹이, 야, 보니까 나도 카카오처럼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거 돈 될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저거 해볼까, 카카오처럼. LS그룹이 갑자기 선언해갖고 띵동하고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선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한 번에 안 바뀝니다. 업종이나 섹터의 그 비율은. 시장 진입 문턱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라든가 이런 거 가변적인 거를 구분해 놓고 있다가 그거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 이게 주식의 여러분이 종목이라든가 투자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요.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 샘플러 하나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부분 뭐냐면 금리, 그리고 국제 유가, 그리고 국제 금 가격, 그리고 한국이니까 더하기 환율까지 아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하반기는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역 V자형 패턴의 시장을 예상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가가 급등할 걸로 예상됩니다. 3,600, 3,700 델타 변이 덕분에. 그랬다가 대폭락이 한번 오는 역 V자형. 다 여기서 벌고 탈출하는 사람한테는 또 기회가 오겠지만 물린 사람한테는 두 번 다시 탈출할 기회가 없는 일본형 1990년도 일본형 역 V자형 패턴. 자, 지금 보시면 그러면 거시경제 지표를 알고 있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잠깐 샘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빨간 것은 종합주까지 있습니다. 오른쪽 3,250포인트 저는 오늘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환율입니다. 지표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환율 쭉 그어보면 오늘 1,140원 전후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어떤가요? 빨간색이 올라가면 파란색은 떨어지죠. 그렇죠? 예. 쭉 선을 한번 제가 그어볼게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둘이 마치 용호 쌍박처럼 정확하게 데칼코마니. 그렇죠? 선을 쭉 그어놓고 종이를 딱 반으로 접었더니 쫙 펴보니까 마치 쌍둥이처럼 추세로도 마찬가지고 단기로도 마찬가지고 주가 폭락할 때도 얘는 폭등하고 주가 급등 나올 때 얘는 폭락하고 수년간도 마찬가지고 일자별로도 봐도 비슷합니다. 지금은 잠깐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요. 얘가 환율이 무너지지 않으면 조만간에 주가가 폭락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딱 이 구간에 있으면 조만간에 주식이 폭락이 나오든지 다시 한 번 또 폭등이 나오든지 중요한 변곡점 선상의 마지막 선상에 최근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룹사 주식 배웠고 이제 앞으로 금리라든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주식학원 박한샘 유튜브에 박한샘의 주식학원 여기 야간 수업이 있습니다. 일요일 밤 10시에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아주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수천 명이 와서 동시에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도, 그룹사 지도 무슨 이 스페셜 강의를 통해서 하셨다면 이제는 도로망에 대한 부분은 이 주식학원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보시면 환율을 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주식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 변수에 따라 주가의 트렌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언은 아니지만 예측할 수 있다는 환율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환율과 주가의 관계. 자, 이것은 10년물 국공채, 미국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금리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 쭉 올라가다 요즘 떨어지고 있죠. 그때 어제 다시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반대입니다. 그거는 진짜 주식을 잘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1분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반기 제가 주식시장이 역 V자형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올 거라고 보는 배경이면은 바로 미국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빨간색은요, 미국 스탠앤푸어 500 지수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지표는 미국의 국공채, 미국의 정책금리 이자율입니다. 어떻습니까? 2016년도에 스탠앤푸어가 2000포인트에서부터 지금 쭉 올라가죠. 어디까지? 3,500포인트까지, 코로나 전까지 약 75%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미국 금리가 떨어지나요? 0.25, 0.25, 0.25, 0.25 계속 올리죠. 0%에서. 트럼프 대통령 때. 어디까지 올립니까? 그렇죠. 2%까지 올리죠. 코로나 직전에. 최대 2.5까지 올립니다. 주식이 떨어집니까? 같이 올라갑니까? 같이 올라가죠. 코로나 만나서 주가는 폭락 나와요. 스탠앤푸어. 그렇죠? 30%. 정책금리 0% 만들죠. 트럼프 대통령. 그래야 되잖아요. FRB 금리 0%, 10년물 국공채는 0.5%, 시장금리라고 불리는 거. 자, 보세요. 금리 올라가는데 왜 주가 올라갑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금리 계속 올립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800포인트였던 스탠앤푸어가 제가 한번 선을 그어봤습니다. 1600포인트였던 스탠앤푸어가 800포인트까지 떨어져요.
그 앞에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 800포인트였던 스탠다드 앤 푸어가 1600포인트까지 100% 급등 나옵니다. 몇 년간?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서브프라임 전까지. 그때 금리 어땠습니까? 계속 올리죠. 그러죠? 네. 자, 금리를 계속 올려요. 왜 금리를 올리는데 주가가 같이 올라갈까요? 맞습니다. 경기가 계속 성장하니까. 경기가 계속 성장하니까 실물 경제가. 금리를 올려줘야 되죠.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음으로써 시장에서 돈을 자꾸 빨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 돈을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넘쳐나면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나중에 경기가 왕창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서브프라임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데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조기에 폭락이 나온 정책 실패입니다.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덕분에 금리 정책 못 올립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예언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금리 올린다고 그랬어요. 8월에. 저는 못 올린다고 봅니다. 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수가 생겼잖아요. 올리더라도 그 10월이나 12월 한참 뒤에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더 돈을 풀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델타 변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미리 땡겨서 올라가는 겁니다. 델타 변이 덕분에 시장은 하반기에 좀 더 연속선상 있는 급등 그리고 금리가 상당 부분 올라간 다음에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잠깐이지만 상승장을 여러분이 즐기셔가면서 언제 뛰어날 건가를 준비하시는 것이 하반기를 준비하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룹사 지도 그리고 거기에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걸 딱 짜집기 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직조, 옷처럼 짜지는 거죠. 여기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지금은 탄탄한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구조가 안 깨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총 10강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실 때 그동안 우왕좌왕하셨던 데서 이제 여러분들 투자 지도를 가지고 그 맵에 따라서 정확한 지번, 이 종목의 지번을 이 정도 위치구나. 그게 눈에 들어온다면 제가 성공한 강의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